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마지막 제3보험 시간입니다. 공통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범위는 적은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17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적은 시간을 들여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효율 좋은 파트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제3보험의 개요. 제3보험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니까 흑, 백,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레이존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업법에서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법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요. 종류는 우리 많이 들었죠. 상, 질, 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담보는 무효고요. 손해보험사만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15년 이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가로놓기 문제나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제3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장은 특약으로만 부과할 수 있고요.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고요.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 있죠? 그 합계액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상해보험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상해사고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은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은 상태. 외래성은 말 그대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은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 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보험 가액은 말 그대로 물건에 붙이는 거잖아요.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라서 보험 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단체보험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는데요.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의 사고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단, 고의로 인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의 산출은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험료의 크기는 3급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급이 가장 작습니다. 여기서 근무연수, 가족력, 치료내역 이런 것들은 상해보험료 산출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이고요. 단순하게 상해 1급, 2급, 3급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예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상해 1급은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상해 3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상해 2급은 항공기 정비공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거 잘 안 나오니까 각 급수별 이렇게 하나씩만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단 신체 보조장구,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입은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보장하지 않아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안 되고요. 그리고 임신, 출산 여기에는 제왕절개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전쟁, 내란, 사변, 폭동 당연히 안 되고요.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죠. 이런 것들 보상하지 않고요. 선박 승무원, 그리고 경기, 시범, 흥행을 위한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보트의 운전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용도로상에서 그냥 시운전하는 거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정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지급사유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종, 조난, 재난 시 사망 통보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 기준입니다. 한시적 후유장애 관련은 5년 이상인 때 지급률의 20%, 5년과 20%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상해 사망 발생 시에는 당연히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후유장애는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는 합산,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지금 현재 실손의료비보험은 4세대고요.
5년 재가입에 1년 갱신입니다. 기본은 상해 급여, 질병 급여, 특약 부분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번 한도는 상해, 질병 각각 연간 5천만 원 한도고요. 통원은 회당 20만 원인데 비급여 부분에서는 연간 100회 제한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기부담금은 급여 부분에서는 20% 또는 의원 병원은 만원, 종합병원 상급은 2만원, 이 중에서 큰 거를 공제하고 받는 겁니다. 비급여는 30% 또는 3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3대 비급여 보시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고요. 최초 10회를 받고 나서 개선, 호전이 확인되면 10회 단위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고요. 자기공명 영상 진단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연간 300만원이 한도라는 거.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료 할증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입니다. 1단계는 할인이고요. 지급보험금이 없을 때 5% 할인을 해주고 2단계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건데 100만원 미만, 3단계는 150만원 미만, 4단계는 300만원 미만, 5단계는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3단계는 100% 할증, 4단계 200%, 5단계 300% 할증이 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급 병실료, 그 차액은 자기부담금이 50%입니다. 근데 이것도 10만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50%에 10만원 한도 알아두시고 연간 급여 의료비는 자기부담 한도가 200만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80일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 180일 안에서 통원은 90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4세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죠. 1세대나 2세대, 3세대 갖고 계시다가 4세대로 전환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대신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철회가 가능하고요. 원래 그 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다 지문이니까 그대로 한 번씩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실손, 유병자실손, 우리 그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5년 재가입에 1년 갱신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재가입에 1년 갱신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에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과 상급병실 특약이 추가가 됩니다. 유병자실손은 가입할 때 3개월간 입원, 수술,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묻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약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의 처방조제비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외우면 참 쉽죠. 보험금의 지급,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기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대출 이유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의 50% 상당액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단어와 50% 집중해서 봐주세요. 교통상해에서는 교통수단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일단 자동차와 구종 건설기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뒤에 뭐뭐뭐 자동차 이렇게 붙는데 이륜 자동차, 자동차고요. 구종 건설기계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트럭, 타이어, 콘크리트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기타 교통수단은 엘리베이터, 스쿠터 이런 것들하고 구종 제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예외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구종 및 제외 건설기계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게 보상과 연결되는데 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은 시운전, 경기, 하역작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구종 및 제외 건설기계, 작업기계로 사용을 했을 때 이때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겠죠. 휴일 주말 교통상해에서는 휴일 주말이 언제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0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휴가기간은 아니죠. 휴가기간은 X.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서는 중요한 게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닌 게 문제가 나오는데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된다는 거, 대신 신체에 완전히 이식된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보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됩니다. 단체 상해보험, 일단 타인의 사망보험은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단체 상해보험에서는
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단체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종, 2종, 3종이죠. 1종은 급여단체, 2종은 법정단체, 3종은 규약단체고요. 종류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대신 1종 급여, 2종 법정, 3종 규약 요 정도는 그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병보험의 이해.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의 제정과 개정은 통계청에서 합니다. 통계청. 보험 나이는 이제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만 연령으로 계산을 하고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날 계약을 했고요. 피보험자 생년월일이 1980년 4월 15일이라면 만으로 45년하고 8일이 되죠. 뒤에가 6개월 미만이니까 그냥 빼주시고 그러면은 45살이 보험 연령이 됩니다. 대기기간은 1회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인데요. 설정하는 목적은 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입니다. 보통 이제 암에서 90일 정도 대기기간을 설정을 하는데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고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유사암들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보장을 합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고 보면 한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죠. 2006년 1월 1일부터는 15세 미만자는 암보험에서 대기기간 설정을 안 합니다. 보통은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근데 청약일 이전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상을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질병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급이 되는 사유가 되는데 후유장애 80% 이상이 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아래 CI보험 사망보험금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 치명적 질병 발생 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이거를 살짝 80%로 바꿔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 태아보험인데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과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은 상해 말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보존치료냐 보철치료냐에 따라서 90일, 180일, 1년 이렇게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감액기간도 1년, 2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에는 개호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명칭이 통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노인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간병의 공백이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에서 오답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 보험 범죄 발생의 증가,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이런 거 아니죠.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등급별로 점수 간략하게 보시고 이 상태에 대해서 키워드만 넣어놨는데 1등급은 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 2등급은 상당 부분, 상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고요. 정 안 외워지시면 5등급 정도 45점 이상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6등급 없습니다. 그냥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고 6등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에요. 중증 치매 상태의 기준이 나오는데 진단 확정이 되고 치매로 그리고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속돼야 합니다. 단기간에는 치매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리 청구인 제도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치매에 걸리면 내가 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 청구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계약 체결 전 중간에도 그냥 변경이 가능하고요. 피보험자가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그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상황이 있죠. 피보험자가 심실, 상실 등으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럴 때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복용, 그리고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아까 말한 신체 보조장구 있죠. 이런 손해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까지 총 5강으로 강의가 마무리됐고요. 정리해서 통합본 강의와 핵심 요약 강의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공부를 좀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